네, 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공간과 입체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싸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 중 한 가지를 드디어 성공했어요. 어떤 방법이었죠? 네, 그쵸? 기둥별로 쌓기나무 개수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표현했죠? 네, 위에서 본 모습에 쌓기나무 숫자를 각각 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어떤 사람이 보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모양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 방법과 같이 제안했던 방법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였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층별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두 번째인 층별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으로 갈게요. 네, 교과서 60쪽입니다. 지혜는 공원 안에 있는 만화박물관의 층별 안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하,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전체 조감도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있는 1층과 2층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층과 2층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보니까 층별로 어디에서?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하자면 아직 1층까지밖에 안 쌓은 상황에서 위에서 본 그림, 그 다음에 2층만 쌓은 상황에서 본 그림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층별로 그 층의 안내도가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 안내도 아주 유용하게 쓰셨을 거예요. 언제? 아직 학교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를 때죠. 그렇다면 이렇게 층별 안내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쵸? 일단 각 층에 어떤 방이 있는지, 예를 들면 보건실은 몇 층에 있고, 교무실은 몇 층에 있고, 급식실은 몇 층에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건실이 1층에 있기는 한데 1층의 동쪽 끝인지 서쪽 끝인지 가운데인지, 교무실이 2층이라고는 하는데 뭐 2학년 1반 옆인지 2학년 2반 옆인지, 아니면 돌봄 교실 1과 돌봄 교실 3의 사이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쌓기나무로 만든 모양도 이렇게 층별로 안내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보이나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아까 건물의 조감도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본다면, 여기 1층, 2층, 3층이 따로따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1층, 이게 2층, 이게 3층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려 넣을 때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수, 각 층에 몇 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어느 위치에 그려야 되는지.
쌓기나무 한 개를 그릴 때 여기에 그려야 되는지, 뭐 여기에 그려야 되는지, 여기에 그려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려 넣으셔야지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면의 주위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1층을 파악하시면 2층과 3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비어 있는 게 여기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각 부분에 번호를 한번 매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호를 매겨볼까요? 여기를 1, 2, 3, 4, 5, 6이라고 한다면 지금 쌓기나무가 있는 위치는 1, 2, 3, 4, 6입니다. 지금 5는 비어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2층에 몇 번 위치에 쌓기나무를 몇 개 그려 넣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2층에는 하나, 둘, 세 개의 쌓기나무를 그려 넣어야 되고요. 위치를 살펴보니까 1층에서 그대로 올라간 부분이 어딘지 보면 되겠죠? 1번 위치랑 3번 위치, 그 다음에 4번 위치에 그려 넣어야 하네요. 한번 그려 넣어 볼까요? 1번 위치, 그 다음에 3번 위치, 4번 위치까지네요. 그렇다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 3층도 마저 해봅시다. 개수는 1개, 위치는 1번 위치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 넣으면 되나요? 여러분들 먼저 그려 넣어 보시겠어요? 다 그려 넣었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1, 2, 3, 4, 5, 6 중에 1번에만 1개를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층별로 나타낸 모양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전 시간에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번호를 썼을 때랑 마찬가지로 쌓은 모양을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표현보다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 되겠네요. 물론 방법은 다르지만 이전에 했던 방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오늘 배운 방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1, 2, 3층 모양을 가지고 전체 모양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3번입니다. 이번에는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보고 우리가 전체 모습을 한번 추론해 봅시다. 쌓은 모양을 당연히 먼저 만들어 보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중단하신 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먼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드셨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만든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네, 이제 쌓기나무 한번 쌓아볼까요? 일단 1층 먼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이게 1층이었고요. 2층 쌓겠습니다. 위치에 잘 맞도록 신경 쓰면서 쌓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층 쌓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어플로 미리 만들어 놓은 모양과 일치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각 층에 쌓은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1층에서는 몇 개를 쌓았죠? 네, 5개 쌓았고요. 2층에서는 몇 개를 쌓았나요? 네, 3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는 몇 개를 쌓았죠? 네, 아까처럼 1개만 쌓았네요. 그렇다면 결국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는 몇 개가 돼요? 1층과 2층과 3층을 더한 9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완성된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돌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기역자를 왼쪽 오른쪽을 반대로 그려놓은 것 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본 모양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그러니까 내려가는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지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옆에서 본 모양 보겠습니다. 네, 옆에서 본 모양은 아까 앞에서 본 모양과 또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 있는 듯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가장 낮은 계단, 오른쪽이 가장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진 계단 모양이 완성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봤던 모양을 그려봅시다. 위에서 본 모양은 어땠나요? 그렇죠. 기역자를 반대로 본 듯한 모양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네, 5학년 때 배웠던 기역을 선대칭으로 뒤집은 듯한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본 모습은 어떤 모양이 나왔죠?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본 모양은 어땠나요? 네,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모양이 나왔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혹은 지지난 시간에 검증했던 다른 표현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배운 이 층별로 나타낸 모양은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각 층별로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각 층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각 층별로. 파악할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뭐죠? 모양과 그다음에 쌓기나무의 개수. 각 층별 중요하고 2가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방법도 정확한 방법이었고 이번 시간 방법도 정확한 방법이었으니까 2가지를 우리 표현 방법을 서로 바꿔가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4번으로 갑니다. 자, 왼쪽에 제시된 모양이 이번 시간에 배웠던 층별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부분에 기둥별로 개수를 쓰는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먼저 해보시겠어요?
다 해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모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한 방법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둥의 숫자를 그려 넣을 위에서 본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죠.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간단해요. 2층과 3층은 1층에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위에 놓을 수 있어요. 1층에 아무것도 없이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은 1층의 모양을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1층 모양은 T자처럼 그려져 있죠?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기둥마다 숫자를 써야 되는데 숫자는 어떻게 쓰느냐? 기둥 위치별로 색칠되어 있는 횟수를 세서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1번 위치예요. 가장 왼쪽 위, 여기. 여기에 색칠이 몇 번 됐나요? 1층에 한 번 있고 2층에 한 번 있고 3층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를 넣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위치에 봅시다. 1층에 칠해져 있고 2층에 칠해져 있고 3층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어떤 숫자 넣으면 될까요? 네, 똑같이 2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번 위치 한번 볼게요. 1층에 있고 2층에 없고 3층에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몇을 써넣으면 될까요? 네, 1 써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위치 볼게요. 4번이라고는 하지만 1층에 아예 없는 부분은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봅니다. 1층 있고 2층 있고 3층도 있네요. 그러면 숫자를 몇을 써넣으면 될까요? 네, 3 써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위치 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없죠? 그러면 숫자를 2를 써넣으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쌓기나무의 모양을 누가 보든지 정확히 똑같이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제시하는 방법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42쪽, 43쪽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어플에도 층별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플 들어가셔서 모양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층별 보기 해서 층별로 나온 모양을 캡처해가지고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쌓기나무 모양이 3층짜리면 캡처가 3개가 되겠고 2층짜리면 캡처가 2개가 되겠죠. 1층짜리는 만들지 마시고 2층, 3층 그러니까 2층 이상의 쌓기나무 조형물을 만드신 다음에 캡처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